안녕하십니까. 텃밭농부입니다. 오늘은 이 감자 농사를 앞두고 감자 재배를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해서 풍작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 텃밭농부가 33년간 텃밭을 가꾸면서 공부하고 또 실험하고 실천해 온 내용을 중심으로 이 감자 농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요점별로 설명과 영상을 곁들여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한 편의 영상이 초보 농사꾼들의 감자 재배에 도움이 돼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많이 먹는 이 감자는 대체적으로 이제 이 색깔로 구분을 하다 보면은 흰색 감자, 그리고 자주색 감자, 그 다음에 뭡니까? 속이 노란 빨간 감자, 홍감자, 그렇게 크게 이제 한 세 가지로 대별을 하죠. 그리고 그 맛으로 이제 대략적으로 또 보면 한 두 가지로 포슬포슬한 맛이 많은 이런 감자들은 어떻습니까? 쪄 놓으면 포슬포슬한 맛이 많죠. 그래서 이런 빨간 속이 노란 홍감자 같은 경우는 별명이 있잖아요. 일명 카스텔라 감자라고도 그러죠. 아주 포슬포슬한 맛.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포슬포슬한 감자들은 또 썰어서 반찬을 해놓으면 어떻습니까? 풀어져 버리죠. 그래서 쫀득쫀득한 맛이 좀 좋은 높은 이런 수미 감자 같은 경우에는 또 감자 요리를 하면은 이런 포슬포슬함이 많은 감자보다는 훨씬 좋죠. 그래서 색깔로 보면은 한 세 가지, 맛으로 구분하다 보면 한 두 가지, 이렇게 대별해서 우리가 키우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작물의 그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자는 이 서늘하고 건조한 날씨에 잘 자라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재배하기에 그렇게 좋은 조건은 아닙니다. 제일 큰 특징이 날씨가 더워지면은 스스로 말라서 죽습니다. 그리고 습기가 너무 많은 토양에서는 성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늘하고 건조한 날씨, 물이 많으면 안 되고 더워져도 안 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작물이기 때문에 그 특징을 잘 맞춰줘야 성장을 잘 하겠죠.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면 6월에 장마가 오기 전에 수확을 마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온은 6월이 되면 더워지거든요. 또한 물은 자주 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작물입니다. 이 감자는 덩이 줄기라고 하는 이 땅 속에 씨감자를 묻어서 싹이 올라오고, 그러면 여기에서 싹이 올라오기 전에 여기서 뿌리가 내립니다. 이 씨감자는 그대로 있죠. 썩지도 않고 이건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양분을 받아서 빨아먹고 이 싹들이 크는 거죠. 그리고 뿌리도 내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덩이 줄기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감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잎에서 만드는 영양분인 당분을 녹말로 변환을 시켜서 여기에 저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감자가 생겨서 굵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자가 잎에서 만든 영양분을 녹말로 변환시켜서 여기에 저장을 해서 키우려고 그러면 잎이 땅 위로 올라와서 최소한 90일이 필요합니다. 이 90일보다도 부족하면 감자가 굵어지는 데 지장이 있겠죠. 따라서 잎과 줄기만 키우다가 감자는 씨알 만큼 작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90일을 충분하게 충족시키려면, 자, 6월 20일부터 장마가 시작이 될 거니까, 그러면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6월 초부터 시들시들 마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성장이 6월 중순이면 거의 끝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놓고 해서 90일의 재배 기간이 필요한데, 이게 언제다? 싹이 땅 위로 올라오고 나서부터 90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야 굵은 감자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6월 20일 날 캐기 위해서는 90일을 거꾸로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3월 20일 전에는 싹이 올라와야 되겠죠. 그러면 싹이 이 땅을 뚫고 올라오려면 또 한 일주일에서 열흘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3월 10일 전에는 시감자를, 싹이 나 있는 시감자를 묻어야 됩니다. 왜? 이 시감자가 싹이 나오는데 한 달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따 제가 도표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도표를 보시고 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차례 참 많이도 설명했던 그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감자는 장마 전에 수확을 해야 됩니다. 왜? 이때부터 더워지니까요. 그리고 6월 20일이 지나면 우리 이 한반도에는 장마라는 기간이 또 오죠. 비가 억수같이 오게 되고 날씨가 덥습니다. 그래서 6월 20일을 기점으로 해서 감자 농사는 끝내야 됩니다. 끝내지 않아도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재배 기간이 90일이 필요하다. 90일 정도 키워야 굵은 감자를 얻을 수 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그럼 여기서 역으로 한 달, 두 달, 석 달. 그럼 이게 뭡니까? 3월 20일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3월 20일 날 최소한 감자의 싹이, 시감자의 싹이 땅을 뚫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싹이 나와서 햇빛을 보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90일을 해야 장마 전에 굵은 감자를 수확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싹이 시감자를 묻어 놓는다 해서 쏙 올라오는 건 아니잖아요. 최소한 땅 속에서 이 시감자의 싹이 뾰족뾰족 나와 있는 이런 시감자가 땅 속에서 요게 성장을 해서 이렇게 올라오려면 영양분을, 여기 있는 시감자 속에 있는 영양분을 먹고 올라오거든요. 왜? 잎이 없으니까 영양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시감자 속에 들어있는 영양분을 빨아먹고 얘가 이렇게 자라거든요. 그러면서 여기는 뿌리가 이렇게 내립니다. 요거는 또 여기 들어있는 수분을 먹고, 여기 있는 영양분을 먹고, 여기 있는 물을 빨아먹으면서 뿌리들이 이렇게 내리면서 싹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10일 걸린다. 그러면 여기서 10일이 걸리니까 3월하고 10일이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봄에 감자를 심을 때 최소한 시감자를, 그것도 싹이 틔워져 있는 시감자를 3월 10일까지는 늦어도 파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3월 10일까지 파종을 해야 되는데 이 싹이 안 나 있는 시감자가 싹을 틔우려면 얼마가 필요하냐? 반 그늘에서 30일이 필요하다. 제가 시감자 싹 틔우기 영상을 통해서 여러 차례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이 약 한 달간은 싹 틔우기를 해야 되니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다시 한 달을 거꾸로 올라가면 시감자 싹 틔우기 시작은 최소한 2월 10일부터는 시감자 싹 틔우기를 해야 되는데 미리 싹이 조금씩 나 있는 놈은 요거보다도 조금 뒤로 와도 되겠죠. 예. 그렇지 않으면 전혀 싹이 안 보이는 시감자를 갖고 싹을 틔워야 되겠다 하면 2월 10일 날부터 따뜻한 방에서 방 그늘을 만들어서 시감자를 싹 틔우기 시작을 해서 3월 10일 날 충분히 싹이 나온 시감자를 쪼개 가지고 땅 속에 묻어서 열흘 후에 3월 20일 날 쏙 올라와서 이때부터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해서 영양분을 만들어서 자기 뿌리, 잎, 줄기를 키움과 동시에 남는 영양분을 녹말로 전환시켜서 이 밑에 있는 덩이 줄기, 즉 감자를 키워나가야 된다. 이것이 이 감자를 키우는데 필요한 절대적인 숫자입니다. 이걸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감자 농사에 적용을 하시면 실수가 없을 겁니다. 다음은 요 시감자 싹 틔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감자는 번식을 시키는 방법이 뭐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씨앗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확한 이 감자를 싹 틔우기를 해서 여기서 싹이 뾰족뾰족 나오도록 이렇게 싹을 틔웁니다. 그러니까 수확한 감자를 따뜻한 방에 두면 이렇게 싹이 나옵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이 감자를 싹을 3개 내지 4개를 남기고 이렇게 쪼개 가지고 요거 따로 그렇게 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순이 최소한 3, 4개가 올라오면 여기에서 각자 감자들이 열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번식을 시켜나가는 것이 이 감자의 번식의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감자라는 것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감자싹이 뾰족뾰족 나와서 땅을 뚫고 올라올 수 있을 만큼 건강한 싹이 나오는데 30일 정도 걸립니다. 그것도 따뜻한 방에서 반 그늘에서 직사광선이 완전히 비치면 이 여기서 싹이 뾰족뾰족 나오다가 여기서 잎이 나와버립니다. 햇빛을 바로 받아버리면. 그래서 잎이 탁 나오고 나면 땅을 뚫고 올라오지를 못해요. 이거 이파리가 이렇게 걸려서 못 올라오죠. 안 그러면 이거 완전히 말라서 안에서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주 건강한
시감자는 뾰족뾰족뾰족하고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시감자 싹 틔우기를 하면서 아주 뾰족뾰족하게 건강하게 나온 감자싹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보셨죠? 그렇게 뾰족뾰족하게 나온 감자살이 건강한 것이고, 그런 걸 쪼개서 묻어놔야 땅을 뚫고 건강하게 빠르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감자를 보관하는 방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검정 비닐에 넣어서 박스에 탁 담아서 냉장고 속에 딱 넣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감자에서 콩나물처럼 이렇게 싹이 나오죠. 허옇게, 왜 햇볕을 못 받기 때문에 허옇게 콩나물처럼 잎이 꼬인 것도 있고, 예, 이렇게 자라는 건강하지 못한 시감자의 싹은 못 씁니다. 왜? 이걸 땅에 묻어 놓으면 뚝 올라오지를 못해요. 힘이 없어서. 예, 뚝뚝 부러져 버리죠. 그래서 이러한 시감자도 싹이 있는데, 이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뾰족뾰족하게 아주 건강한 감자싹과 이렇게 콩나물처럼 연약한 시감자가 눈으로 봐도 구분이 되죠. 많은 초보 농사꾼들이 이런 걸 어느 날 시감자 모아놨다가 박스를 탁 열어봤더니 허옇게 싹이 있나 있는데, 이걸 써도 됩니까? 라고 질문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 버리세요. 예, 이렇게 싹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눈도 없어져서 다시는 싹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싹이 나오면은 이 감자는 독소가 생기기 때문에 먹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폐기 처분하는 게 맞습니다. 시감자를 싹 틔우기 할 때는 물이 새지 않는 그러한 스티로폴 박스 같은 데다가 시감자를 담아서 요 위에 흰색 부직포를 덮어주세요. 그러면 반 그늘이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절반 정도의 햇볕만 통과를 하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싹이 나는데 따뜻한 방에, 안방에다가 두고, 그럼 요게 수분이 너무 적으면 요게 쪼글쪼글 시들어요. 쪼글쪼글 시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싹들이 이래 나오면서 영양분들을 요 안에 있는 감자의 영양분을 빨아먹고 자라기 때문에 요게 자꾸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분무기를 이용해서 물을 뿌려주세요. 하루에 한 2회 정도 이렇게 뿌려주는데, 이때 물을 많이 뿌려서 이 밑에 물이 고이면 안 됩니다. 밑에 물이 고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여기서 싹이 이렇게 나오다가 물이 고여 있으면 여기서 뿌리를 내립니다. 예. 그래서 어느 날 싹 틔우기를 하다 보니 싹도 있고 밑에 허옇게 뿌리가 이렇게 나 있는 게 있었게요. 이 뿌리들이 내리고 나면은 다음에 여기서도 뿌리가 잘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뿌리가 못 내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 말은 물을 밑에 흥건하게 고이도록 하면 안 돼. 그냥 겉에만 살짝 묻을 정도로 스프레이로 뿌려서 또 덮어놓고 하루에 2번 정도 그렇게 해주면 건강한 시감자 싹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매일 하루에 한두 번씩 이렇게 물을 뿌려주라고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근데 이거 물을 너무 많이 뿌리다 보면 여기 물이 고이게 되잖아요. 이 물이 고이면 여기서 싹이 납니다. 싹이 아니고 그 뿌리가 내립니다. 뿌리가. 예. 그래서 껍질에 살짝 묻을 정도만, 껍질에 살짝 묻어서 감자가 너무 시들어지는 걸 방지할 정도로만 이렇게 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박스에 물이 고일 정도로 하면은 그 고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게 돼요. 예, 다음은 이 밑거름을
언제 넣고 무엇을 얼마나 넣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한 두둑은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밑거름은 감자를 파종하기 최소 2주 전에 퇴비를 평당 한 7kg 정도로 좀 많이 넣습니다. 유박을 평당 한 1kg 정도, 그리고 음식물액비, 깻묵액비, 그 다음에 바닷물액비, 오줌액비, 이렇게 4가지를 평당 2리터씩 이렇게 넣어서, 즉 감자는 거름을 밑거름으로 승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웃거름 주기가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밑거름으로 승부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작물에 비해서 거름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편이죠. 반드시 파종 2주 전에 그렇게 해야 이 토양 속에 잘 섞어서 두둑을 만들어 놓고 물을 자주 주면 토양의 물리성이 아주 좋고 거름이 잘 만들어진 그러한 최적의 토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2주 후에 시감자를 싹을 이제 다 틔워서 그렇게 심어야 초기에 뿌리 활착이 잘 되면서 새싹도 잘 올라옵니다. 이 두둑은, 이 감자 두둑은 이렇게 원두둑을, 이 원두둑에 외주 심기가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감자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는 두둑이 높은 것이 좋아요. 이렇게 높아야 봄철에 비가 많이 내리더라도 이 수위가 많이 올라오지 않도록 해서 감자 뿌리가 숨을 쉬는데 지장이 없어야 됩니다. 물이 고이면 다 죽게 되죠. 그래서 25cm 정도로 높게, 그리고 하부 폭이 한 70cm 정도 되도록 넓게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 해야 여기에 시감자를 딱 심어서 싹이 올라오고, 그러면 이쪽에 감자들이 이렇게 열리면, 감자는 반드시 시감자보다 위에 쪽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너무 낮게 내려가면은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수위에 차여서 물이 차이게 되고, 너무 높게 올라오면은 나중에 이 감자들이 뚫고 나오면서 노출이 돼 갖고 버렇게 되겠죠. 그래도 못 먹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넓게 하면서 깊이를 한 3분의 2 위치에 요때 여기에 딱 시감자를 심어야 이 감자들이 옆으로 많이 들어가도 쩍쩍 벌어지지만 밖으로 노출이 안 되고 안전하게 잘 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랑의 폭도 50cm 정도로 해서 넓게 그렇게 해야 햇볕도 잘 들고 또 통풍도 잘 됩니다. 이 고랑의 방향은 모든 작물이 그러하지만 가장 좋은 방향은 남북 방향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 낮게 북쪽이 높게, 이 방향으로 해서 고랑을 만들어야 햇볕이 고루 들고 통풍이 잘 들어서 감자가 건강하게 자라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이 시감자 싹 틔우기를 끝내고 난 시감자를 파종하고, 그리고 그래도 3월 초에는 아직 꽃샘 추위가 있기 때문에 얼어서 죽지 않도록 보온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감자를 3월 초에 심으면 꽃샘 추위가 아직 있기 때문에 얼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 멀칭을 하지 말고 두둑에, 그리고 이걸 구멍을 파서 시감자를 넣고 그 위에 뒤에 배색 필름을 덮습니다. 그러니까 배색 필름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멀칭 비닐인데 색깔이 가운데는 이렇게 투명하고요, 양쪽 가에는 이렇게 검정색으로, 그러니까 요 가운데는 투명해서 햇빛이 들어가고 양쪽 가해로는 검정색이라서 햇빛이 차단돼서 잡초가 많이 생기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필름을 배색 필름이라고 합니다. 주로 감자를 심는데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멀칭 비닐이죠. 그러면 이 시감자를 이제 싹 틔우기가 끝나고 나면 시감자가 이렇게 싹이 머리 쪽에 여기에 많이 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군데군데 싹이 이렇게 나 있으면 시감자의 싹에 한 3 내지 한 서너 개, 3개 또는 4개 정도로 딱 보고 이걸 쪼갭니다.
근데 이 가운데 쪽에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쪽을 주로 이렇게 쪼개주면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돌려서 봐서 3개 내지 4개가 되도록 이렇게 쪼개고 눈이 서너 개가 되는 그러한 시감자를 이제 심는데, 자, 그럼 아직 멀칭을 안 한 이 두둑의 깊이를 한 10 내지 15cm 이렇게 팝니다. 손으로 푹 파내세요. 파내고 나면 이 흙을 다른 데로 버리지 말고 여 위에다가 이렇게 쌓아 놓으세요. 이렇게 쌓아 놨다가 나중에 여기에 또 메꿔야 되니까 그때 쓰면 돼요. 그러고 나서 요걸 최소한 얼마? 10 내지 15cm 깊이로 팝니다. 예. 이렇게 파고 여기에다가 시감자를 이렇게 이제 딱 넣죠. 그럼 싹이 이렇게 나 있는 시감자를 여기 넣고, 그럼 이 흙을 얼마나 덮느냐? 이걸 다시 덮어주는 깊이는 5cm만 덮으세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걸 다 덮어버리면 싹이 올라오는데 힘이 들고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싹이 앞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최대한 재배 기간이 싹이 나오고 나서 90일이 필요하다. 그러면 싹이 빨리 나와서 햇빛을 받아야 돼. 그래서 너무 깊으면 안 되니까 5cm 정도로만 딱 묻어주고, 나머지 흙은 여기다가 딱 이렇게 비축을 시켜 놓습니다. 이렇게 시켜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배색 필름을 이렇게 딱 멀칭을 합니다. 그러면 요거만큼은 투명한 부분이고 이쪽 옆으로는 검정색 부분이죠. 그러면 요 옆으로는 감자가 튀어나와도 햇빛을 못 받도록, 그리고 잡초가 못 나도록 검정색으로 딱 사고, 여기는 투명하기 때문에 햇빛이 잘 들어서 이 감자싹이 뚫고 올라오는데 좋도록 하고, 뚫고 올라오고 나면 아직 이 비닐에 닿을 때까지 여기에서 성장을 하면서 잎도 나오고, 이럴 때 햇빛이 들면서 요 공간이 보온도 되면서 햇볕도 들어가는 이런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 해야 3월 초에 추운 날씨에 요 시감자가 얼어 죽지 않고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감자를 쪼개고 나면 이 단면이 요게 이제 전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 시감자의 그 단면에 소독하는 방법은 쪼개진 감자에 나무재, 이 나무재를 묻혀서 말리면 꾸덕꾸덕하면서 그 부분이 소독이 되면서 잘 굳어집니다. 근데 나무재가 없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시감자를 딱 쪼개면 이 단면에서 전분이 쫙 나오거든요. 그러면 딱 여기 이제 싹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위로 딱 되도록 이렇게 햇빛이 딱 보이도록, 그래서 햇볕에 이렇게 하루 말려주세요. 그럼 여기가 우둑우둑해지면서 쪼글쪼글하게 여기가 싹 수축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쫙 오그러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가 우둑우둑해지면서 막을 형성해서 나중에 이렇게 딱 집어 넣었을 때 여기에 세균의 침입에 의해서 썩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멋지게 싹이 잘 나왔습니다. 자, 보다시피 이 머리 쪽에는 이것만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나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요렇게 쪼갤게요. 요렇게 쪼개면, 자, 요거 이제 속이 노란 홍감자. 요렇게 해놓으면 이쪽에 하나, 둘, 셋, 네 군데, 여기 세 군데 이렇게 올라오겠죠. 또 마찬가지로 재 딱 묻혀서 소쿠리에 딱 담아서 말릴 겁니다. 심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여기서 깊이, 이 흙안 보세요. 그냥 푸석푸석하잖아요. 부석부석하니.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 10cm 정도 딱 파고, 시감자의 요 이제 삭이 이 방향으로 배치되는 게 좋아요. 폭방향으로. 이 길이 쪽보다는 이렇게 폭방향으로 배치를 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절반만 묻어주죠. 한 5cm만 딱 묻어주고, 그리고 이제 이쪽을 끌어내 놓은 이 흙은 다시 여기에 딱 다져서 분화구를 딱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남는 흙들은 꿀이 터지지 않도록 이렇게 보강을 해 놓으세요.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싹이 올라오고 나면 이것만큼 흙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이제 두 가지 방법인데, 옆에 있는 흙을 긁어서 보충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다른 밭에서 흙을 가져와서 이게 덮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제 감자를 다 심었습니다. 자, 이제 다 심었으니까 예, 물을 주겠습니다. 물은 부드럽게 해가지고 예, 한꺼번에 너무 많이 주지 말고요. 스며들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한 2번 정도 나누어서 이렇게 주세요. 자, 이제 물을 흠뻑 다 줬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구덩이 속에는 물이 이제 충분히 스며들었죠. 그러면 여기 넣어놓은 시감자의 싹에서 이제 뿌리들이 딱 내리면서 또 빠르게 차고 올라올 겁니다. 자, 그러면 멀칭을 해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배색 필름입니다. 배색 필름이라는 것은 여기 가운데는 투명하고 양쪽으로는 검정색이 딱 되어 있는 요게 배색 필름입니다. 이건 가운데는 이제 감자가 올라오는 게 눈으로도 보이고, 또 감자싹이 햇볕을 받아서 여기 닿을 때까지는 그 안에서 햇빛을 받을 수 있고, 또 보온의 효과가 있고 그래요.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요 배색 필름입니다. 그러면 끌고 가서 요걸 멀칭을 할 때 유의사항은 배색 필름의 투명한 게 여기 딱 가운데로 올라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최대한 팽팽하게 하세요. 최대한 팽팽하게. 그래 해야 이게 느슨하면 여기가 푹 꺼지면서 이 속에 물이 고여요. 이렇게 푹 들어갑니다. 그래서 팽팽하게, 최대한 팽팽하게 그렇게 해서. 자, 이제 배색 필름 멀칭을 다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팽팽해야 됩니다. 그래야 빗물이 안 고이고 쫙쫙 흘러내릴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안에가 이렇게 공간이 있잖아요. 이 공간 속으로 이제 감자가 딱 올라오면 눈으로도 볼 수 있고, 또 햇빛이 들기 때문에 여기 닿을 때까지 자라도 햇빛을 볼 수가 있죠. 다음은 이 감자삭이 올라와서 배색 필름에 닿아서 오래 있으면 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꺼내고, 그리고 또 소금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10 내지 15cm를 파고 시감자를 묻어서 한 5cm 정도를 이렇게 묻어 놓았죠. 그러면 여기서 새싹이 나와서 이렇게 이제 자라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이제 필름이 덮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싹들이 여기 와서 이제 닿이게 되겠죠. 닿여서 오래 있으면 이 부분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자라지도 못하고 안에서 눌리게 되겠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예리한 커트 칼을 이용해서 요 필름을 딱 잘라버립니다. 요 필름을 딱 잘라버려요. 그럼 이제 위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안에 구멍이 있고 싹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커트 칼로 이렇게 싹 폭 잘라서 구멍을 뻥 내버려요. 그러면 이제 밖으로 이제 나오면서 자라게 되겠죠. 그러면 공기도 통하고 햇빛도 잘 들고 물도 줄 수 있고, 이러한 이제 좋은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요런 데 아직 조금 안 닿았죠. 근데 요거는 벌써 이렇게 닿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칼날을 좀 끝이 예리한 걸 갈아서 이걸 이렇게 구멍을 딱 내주세요. 뻥 뚫어 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밖으로 도출이 되도록.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요 벌써 비닐에 닿고 있잖아요. 여기 닿으면 또 이 내부가 뜨겁고 하다 보면은 잎이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닿은 것만. 자, 여기 보면 싹은 이렇게 올라왔지만 아직 비닐이 안 닿는 게 있죠. 이런 건 그냥 두세요. 두면 여기가 속이 보온도 잘 되고 보습이 잘 되기 때문에 빨리 자랍니다. 근데 여기 이제 닿는 거는, 요 닿는 건 여기 손상을 입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꺼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닿지 않는 거는 그냥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자라면, 여기서 한 뼘 정도 이렇게 자라면, 구멍을 뚫어주고 나서 자라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싹이
새싹이 올라올 건 이제 다 올라왔어요. 그때까지 올라오지 않은 삭은 이제 별 볼 일 없는 삭입니다. 그러면 이때에 이 삭을 그러면 이 한 구멍에 몇 개를 키울 것이냐? 3개만 키우세요. 2개 또는 3개. 3개 이상은 안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개수가 많아지면, 이 줄기의 개수가 많아지면 감자는 개수는 많이 생기겠지만 감자가 작아요. 그래서 굵은, 여기서 이제 뿌리들이 내리면서 이렇게 굵은 감자들이 많이 열리도록 하려면 줄기는 3개만 키우는 것이 제 경험상으로는 가장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굵기도 굵고 감자 개수도 많고, 그러면 줄기는 3개만 남기고, 그리고는 솎아낼 때 만약에 이게 너무 많다 그러면 여기를 가위로 딱 잘라버리세요. 예, 딱 잘라버리면 됩니다. 이걸 뭐 붙들고 손으로 쥐 뜯고 이러면은 이 밑에 있는 뿌리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위를 딱 넣어서 탁 잘라버리면 됩니다. 이 감자 줄기는 질기지 않기 때문에 가위로 쉽게 잘립니다. 그래서 탁 자르고 나면은 끝.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사람들 여기 삭이 다시 나와서 안 된다는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한번 감자삭은 한번 잘린 자리는 더 이상 삭이 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여기서 가지는 나와요. 예. 가지는 많이 나오지만 그 잘린 자리에서 다시 삭은 나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자르고 나면은 한 20cm 정도 자르고 나면 이제 솎아내고, 그러고 나면 요 공간을 이제 흙을 채워야 되겠죠. 흙을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흙을 뭉개 엮기가 힘들면 다른 곳에서 흙을 좀 파와서 여기 위에 싹 이렇게 해서 흙을 완전히 싹 채워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감자가 돌출되는 일이 없이 완전히 이 공간을 꽉 메우게 됩니다. 그 전에 요 흙을 채우기 전에 액비를 물과 1:1로 섞어서 요 속에다 한번 1차 옷걸음을 한번 주세요. 다 솎아냈다. 그러면 액비를 딱 섞어서 한 바가지씩 넣어주고, 그리고 흙을 싹 채우고 끝. 자, 그럼 제일 먼저 이 감자의 줄기를 한번 솎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감자의 줄기를 이렇게 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튼실하게 3개가 올라와 있죠. 이렇게 튼실하게 3개가 올라와 있으면 그냥 키우세요. 2개가 가장 좋은데 3개가 튼실하면 그냥 키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총 5개가 올라와 있죠. 5개가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 놈은 아주 왜소하죠. 이렇게 왜소한 거는 잘라버리세요. 여기서는 이것도 잘라버리세요. 그러면 3개가 남죠. 이 3개는 보다시피 어느 정도 좀 튼실합니다. 그래서 튼실한 줄기만 2개 또는 3개를. 자, 여기도 보면 이건 또 4개네요. 4개. 이 4개는 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4개가 되면 전체적으로 커서 영양분을 나눠 먹는데 좀 버거워요. 그래서 이걸 다 키우게 되면 감자는 개수는 많아요. 왜냐하면 이 줄기 하나당 개별적으로 감자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10개 키우고 싶고, 이놈도 10개 키우고 싶고, 이놈도 10개 키우고 싶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40개가 생기겠죠. 그렇지만 요 한정된 안에서 거름이나 또 햇빛을 가지고 영양분을 만들어낸다고 봤을 때 벅차죠. 근데 여기는 보면은 요 약간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따다닥 붙어 있죠. 이럴 경우에는 따다닥 붙어 있는 걸 하나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3개가 되겠죠. 이건 놔둘게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몇 개입니까? 이게? 1개, 2개, 3개, 4개, 5, 6, 7개. 7개씩 이렇게 자라면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아주 왜소한 것들부터 제거를 해내세요. 이런 것들은 아주 왜소하죠. 그래서 4개를 제거를 해버리고 3개만 그렇게 키울게요. 그러면 음식물 액비, 깻목 액비, 오줌 액비를 물과 1:1로 희석한 그런 이제 액비가 되었습니다. 또 푸짐하게 줄게요. 이 분화구처럼 푹 꺼진 데다가 푸짐하게 넣어주세요.
자, 여기에 이제 북을 돋으려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분화구처럼 푹 났잖아요. 그러면 전에 이 흙을 파가지고 이쪽 옆에 보태 놨죠. 위에다 쌓아 놨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흙을 끌고 내려서 이렇게 메꾸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게 하면은 조금 깊이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다른 밭에 있는 흙을 이렇게 퍼와서 이걸 안에다가 메꿔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깊이도 매우 깊어지고 일일이 거기에 손을 넣어서 파낼 필요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이렇게 푹 파져 있는 자리에다가 이렇게 흙을 채워 넣습니다. 이렇게 채워 넣으면서 간격도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 주세요. 약간 벌려주고, 그러면 이게 이제 바람이 불어도 넘어가지 않도록. 그러면 이 부분은 현재 흙이 충분히 이렇게 돋우어져 있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이제 딱 메꿔 줌으로 해서 감자가 노출되는 일이 없어지겠죠. 이거 보면 푹 꺼져 있잖아요. 이렇게 푹 꺼져 있는 자리에 채워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감자의 줄기를 세워서 묶어주는 데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감자 줄기는 개수는 많지만 이게 목줄부가 약해서 강한 비바람이 치면은 거의 다 쓰러집니다. 이게 넘어갈 때 그냥 이렇게 휘어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꺾어지게 되죠. 또는 찢어집니다. 꺾어지고 찢어지면 이 텃밭농부가 노상 강조하죠. 소출이 50%로 확 떨어집니다. 왜?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러면 감자가 굵어지는데 아주 나쁜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특히 홍감자 같은 경우는 키가 매우 높습니다. 근 한 1m까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키가 큰 감자 줄기는 묶어야 됩니다. 어떻게 묶느냐 하면은 이렇게 감자의 두둑에 있으면 5포기당 하나씩 지주대를 이렇게 고추 지주대죠. 그걸 세워서, 그리고 고추건을 이렇게 양쪽으로 쳐서 여기를 집게로 딱딱 고정시켜 주면은 안전하게 그렇게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량으로 그 감자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야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어렵겠지만, 우리 텃밭 농부들은 조금 시간을 내서 이렇게 야무지게 묶어 놓으면 아주 건강하게 많은 감자를 수확하는데 보탬이 될 겁니다. 그럼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럼 줄을 한번 쳐볼게요. 줄은 이쪽 이제 가운데 쪽으로 먼저 하나를 넣습니다. 가운데 쪽을 이렇게 줄을 하나 끼워요. 이제 이 줄기들이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를 생각해 가면서 대충 가운데 정도만 될 거예요. 자, 이제 다 묶었습니다. 시간은 좀 걸렸지만 이렇게 이제 묶어 놓으면 6월 중순에 이 감자를 수확할 때까지 강한 돌풍과 비바람에 꺾어지거나 쓰러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이 텃밭농부가 감자 재배를 앞두고 단계별로 요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초보 텃밭농부님들께서 감자를 재배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긴 영상 만들었습니다. 긴 영상 보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